합병 셀트리온 주가는 얼마, 합병 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합병 원년인 24년의 돌파구는 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4.74% 상승, 헬스케어는 플러스 6.69%, 반면에 제약은 이번에는 합병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장중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부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공매도의 움직임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417억의 매수 우이고요. 기관들은 52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도 외국인들은 487억의 매수 우이, 기관들은 439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이죠. 반면에 제약은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번 합병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또 악재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7월 저점 근처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악재 노출의 의미로서 어느 정도 진정세는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병 이후 24년, 25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한 이에 따라서 합병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는 과연 얼마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합병을 하게 되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즉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증권에서 추정을 한 23년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합병을 했을 때 실적이 어떻게 예상이 된다는 전망치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숫자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고 합병이 되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먼저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액은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냥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매출액을 더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이 바이오 쪽이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매출 가운데서 제약 케미칼 부분을 하고 테바 쪽의 매출, 이 부분을 세 개를 합치게 되면 바로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추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출 원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법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추정하는 방법은요, 변동 비율을 곱함으로써 매출 원가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즉 매출액이 나왔으면 이 매출액에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매출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 두 가지로 나누고요. 하나증권에서는요, 매출액의 변동 비율에 대한 개념을 매출액과 접목을 시키면서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 원가의 변동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먼저 매출 원가 가운데서 고정비는 그대로 가는 거죠. 고정비라는 것은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니까요. 셀트리온에서 변동비로 잡은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변동비로 잡았거든요. 이 부분을 39.5%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9.5%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에다가 곱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8,528억의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치게 되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1조 1,404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 판관비를 빼는데 판관비는 두 개 회사를 모두 다 합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계산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합병 셀트리온은요, 두 개 회사의 매출액을 합치는 것보다는 작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두 개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는 적은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올해 23년 전망치를 가지고 합병을 했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는 2024년부터 해서 25년, 26년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한 것인데요.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증권에서 23년 예상치를 추정한 영업이익은
7,623억이잖아요. NH정권에서는요, 합병 셀트리온의 내년의 매출액은 3조 1,535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1조 4,769억으로 잡았고요. 23년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5,500억 정도 잡았잖아요. 역시 23년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것이죠. 24년 이후를 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세를 보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24년의 매출액이 23년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 합병 원년이 상당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25년부터는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의 증가도 같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24년 합병 원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일단 먼저 재고 자산,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재고라는 것은요, 안 팔려가지고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고는 팔기 위해서 물건을 진열장에 쌓아놓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진열장이 아니고 창고에다가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팔기 위한 것이지 안 팔려가지고 처박아 놓은 그런 개념이 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오 쪽은 특히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은요, 대량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건을 비축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재고 자산은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좋지는 않겠죠. 충분히 팔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팔릴 양을 몇 년치를 내다보고 재고를 쌓아 놓느냐, 이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숫자 계산을 통계적으로 그 결과 하에 그 정도의 물량을 제품별로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셀트리온의 2023년 2분기 현재예요. 재고 자산은 5,053억이 되어 있는 것이고, 헬스케어는 2조 5,874억 원이 재고로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양쪽 회사의 재고의 매출 원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즉 제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길 때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로부터 돈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비싸게 주고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합병하기 이전까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격하고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제품 가운데서 원가, 비용이 낮은 것은 당연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이전까지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제품들, 이 제품들이 비싸잖아요. 이 제품들이 일단 먼저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익이 별로 안 남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요. 따라서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제품들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병을 했으니까 원가가 다른 상황은 나오지 않잖아요. 따라서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이쪽이 이제 다 팔리는 시점, 이 시점까지는 원가가 높아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가가 반영되는 재고와 셀트리온 원가가 반영되는 재고, 두 가지 재고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중에서 원가가 낮아서 좋은 것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재고 제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헬스케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다 팔려야 되죠. 따라서 재고 자산을 보통 1년 내외로 가져가는 것을 참고하면인데, 그렇지 않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칙은요, 재고 자산을 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들이 앞으로 9개월 동안 판매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판매가 되면 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또 재고가 쌓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합병 이후 내년부터 쌓이는 재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원가가 훨씬 낮아지는 재고 제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4년에는 원가가 비싼 제품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25년부터는 원가가 낮은 재고가 판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양사의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자산 재평가 하지 않고 순서대로 물량을 내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헬스케어 쪽에 있는 이 재고부터 매출로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영업이익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2024년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NH증권에서 그렇다면은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병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요. 영업 가치는 40조, 기업 가치는 39조 9천억, 거의 뭐 40조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라고 대충 어느 정도 선까지 가격을 보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 자료 내용에서 NH증권에서는 여기까지 계산을 다 해놓고 적정 주가 얼마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은요. 현재 셀트리온의 상장 주식 수, 그리고 헬스케어의 상장 주식 수예요. 그 다음에 합병을 하니까 합병 비율이 있잖아요. 합병 비율에 따라서 합병을 했을 때 합병 셀트리온의 상장 주식 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합병했을 때 영업 가치를 약 40조로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계산이 다 나왔잖아요. 이 40조에 대해서 합병 셀트리온의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은 합병 셀트리온의 주가가 나오잖아요. 계산을 하면 18만 2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존 2개사 목표 시가총액 합 대비 10% 할인된 수준이니까요. 이 10% 할인을 감안을 했을 때는 20만원 따라서 2024년에는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선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러는 것이죠.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은 회사 측에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돌파구를 바로 진펜트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진펜트라,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에서의 가능성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진펜트라는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첫 번째로 세계 1위 제품인 휴미라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휴미라는 유플라이마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휴미라, 유플라이마 즉 아달리무밥의 최대의 약점이 바로 IBD 쪽이잖아요. 염증성 장질환 쪽인데 램시마 SC가 포함된 인플릭시맙 쪽이 또한 IBD 쪽에서는 가장 또 강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휴미라의 IBD 시장 쪽을 빼앗아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펜트라가 타켓 시장 규모가 자가면역 질환 시장 전체 쪽에서의 IBD 부분이 23조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수익성이란 말이죠. 합병하고 24년에 가장 머리 아픈 부분들이 영업이익 부분이잖아요. 수익성이 안 난단 말이죠. 기존 제품 가지고는. 이에 따라서 신제품, 이것이 미국에 들어가는 진펜트라가 수익을 많이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입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지금 가는 것이죠. 신약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잖아요. 리베이트도 낮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고수익이며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24년 합병 원년에 영업이익 부분을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내비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 FDA에서 올 10월 28일 날 신약으로서 허가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는 내년에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잘 되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저께 합병결의 이사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고 주주 확정 기준일이 9월 1일입니다. 이 시점까지 공매도 쪽의 리콜 따라서 쇼커버링 가능성이 단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요일 정도까지 영향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는데요. 주주총회 하기 전이죠.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입니다. 즉 따라서 이 시점과 합병 주주총회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부터 해서 11월 13일 이 시점까지는 주총 반대와 주식 매수 청구권 최소화를 위한 회사 측의 나름대로의 주가 관리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까지 다 끝나고 집계가 돼서 이제
합병이 완전히 됐다 안 됐다 결판이 날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합병 재료는 다 소멸되는 것이죠. 23년 각사 실적, 24년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 매수 천국 가격 전후 때, 이 가격 전후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상황을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